이거에 제가 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보고 계약 지점까지 가긴 했었어요. 그런 필이 왔어요. 그런 느낌이, 뭔가 불안한 느낌? 자, 오늘 제가 할 말은 저번 영상에 얘기를 했죠. 제가 중고차를 구매한 과정, 사고 난 후의 과정, 그런 것들을 풀어볼까요? 물론 이게 이제 조회수가 한 200~300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진 않아요. 내가 중고차를 뭘 샀는지 누가 궁금해 하겠어.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라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BMW 1 시리즈 엄청 똥차인 거 10만 킬로 넘은 거를 저는 중고로 구매했어요. 77,000킬로 탄 거 구매를 했었는데 첫 차였고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산 거여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차를 사러 돌아다니는데 신차를 살 수는 없었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할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웬만하면 일시불이라. 왜 중고를 선택했느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감가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국산은 괜찮아요. 근데 수입차는 감가가 크죠. 특히 비인기 차종은 굉장히 크죠. 너무 아까운 거죠. 예를 들면 뭐 맥라렌 이런 거 한 2억이다 칩시다. 그게 한 3년 지나면은 1억 정도 되려나? 그럼 1년에 3천만 원씩 내가 쓴 거지 뭐. 내가 1년에 800만 원 저금하면 차가 감가가 800이면 나는 번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신차 사라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비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중고차를 사세요.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신차를 샀어. 내가 만약에 E클래스를 한 6천 주고 샀다 칩시다. 감가가 뭐 한 3년 정도 지나서 보증기간 끝나면 최소 2천 넘게 까이겠죠? 그러면은 당신은 3년 동안 수리비를 2,500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차 사서 나는 이 차에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갖고 있는 6천만 원 재산 중에 2,500을 써버린 거거든요, 수리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무조건 보증기간 3년이 끝난 차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죠. 야, 뭐 그럼 3년 지난 차 타면 뭐 안 깎이냐? 그것도 똑같지? 맞아요, 그것도 감가되죠. 근데 감가율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3년이 제일 많이 깎이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감가가 되는 게 폭이 적어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반박이 있죠. 수리비. 수입차 사면 수리비 장난 아닌데 수천만 원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제 계산은 그래요. 3,500짜리 샀잖아요. E클래스를 중고를 3년 지난 걸. 수리비가 2,500이 안 나오면 돼요. 내가 수리비가 2,500이 나온다. 그러면은 6,000 주고 산 거랑 똑같은 거죠. 2,500 이상 안 나오면은 어쨌든 차를 싸게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벤츠나 뭐가 뭐 수리가 고장이 났어요. 만약에 사고가 아니라 수리비가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려면은 일단 엔진을 드러내야 되거나 미션을 뜯어내거나 그 정도의 결함이에요. 대부분 그냥 내 부주의로 어디 긁어먹거나 남이 받거나 뭐 판금 도색, 교체 그런 것들이 수리비로 나가는 거고 1,200 정도? 수입차가 범퍼 가는데 한 150이다 치면은 국산도 한 5, 60 할걸요? 그렇게 막 1, 20 하지 않아요. 국산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그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얘는 장고장 하나도 없었대. 그냥 우리도 없이 사자.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어느 정도 예비 머니는 준비했었어요. 내가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따로 통장에 한 1, 200씩 모아놨기 그거 있었거든요. 당연히 운전을 수년 동안 하다 보면 긁힐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 그것까지 감안 안 하고 진짜 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차를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사실 저는 중고차를 사면서도 처음에 차를 모르다 보니까 저도 불안했어요. 지금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입차 사면 인생 망합니다. 나도 그런 댓글 몇 번 달아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사이트가 엔카죠, 중고차. 거기서 보게 됐고 가격이 싸니까 거기서 매물을 보다가 이 불안감 때문에 수입차다 보니까 워낙 매물이 많고 워낙 허위 매물도 많고 약간 뒤죽박죽이더라고요. 판매자가 다르잖아요. 업체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이란 걸 찾았죠. 엔카 직영. 조금 더 비싸고 1년에 보증해준다고 한 돈 1, 200인가 더 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보고 계약 지점까지 가긴 했었어요. 근데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약간 그런 필이 왔어요. 그런 느낌이. 뭔가 불안한 느낌? 저도 겁을 먹을 대로 먹은 거니까 차를 잘 아는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BMW 자체에서 중고차를 팔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확 글로 끌린 거죠. 이제 매물이 별로 있진 않아요. 사실 엔카처럼 BMW 딱 그것만 하니까 가격도 싸진 않았어요. 왠지 그냥 뭔가 신뢰도가 막 갔어요. 아무 근거 없이 BMW 매장에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가보자. 중고차니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차를 판 놈한테 가서 내가 따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것 때문에 매장을 찾아갔어요. 거기가 코오롱 모터스였어요. 이제 매장이 쫙 전시돼 있고 건물 안에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오셔갖고 안내를 해주셔갖고 그때 1 시리즈를 봤는데 시세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비쌌어요.
비쌌어요.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한 1,800 정도인가? 정비 내역이랑 이런 거랑 이제 다 보여준다고 하고 차를 보고 했는데 왠지 신뢰도가 같고 뭔가 차들도 지하 주차장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놓고서 관리를 돼 있고 이런 모습이 그냥 느낌이 뭔가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일단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 분이셨고 뭐에 끌리듯이 사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때 되면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친구나 저나 느낌이 야 여기선 사면 안전할 것 같아, 문제 생겨도 뭔가 해줄 것 같아 라는 그냥 느낌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둘 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계약을 했죠. 그날 바로 시운전도 못했어요. 시운전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엔카도 시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시운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시운전도 못하다 보니까 첫 차인 놈이 수입차 중고차를 시운전도 안 하고 샀다. 이건 뭐 거의 탄맞기 딱 좋거든. 그냥 호구지. 야 호구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에 끌렸는지 사려고 해서 샀는데 이게 단점은 하나 있어요. 뭐 단점이 여러 개가 있죠. 매물도 적은 것도 있고. 갑자기 단점 얘기하고 있네? 뭐지? 그래갖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일시불로 살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돈을 갖고 모았거든요. 모아서 갔는데 일시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 BPS, 줄임말로 BPS라고 하거든요. BMW.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다 있어요. BMW는 BPS라고 하는데 그 BPS에서는 리스만 된다는 거예요. 일시불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리스, 그런 리스가 아니고 할부 개념의 리스 있잖아요. 그걸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만 계약금을 내고 차값의 90%까지는 일시로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부랑 비슷한 개념인데 완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를 유지하시려면 완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한 1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다 일시부처럼 내셔도 돼요 라고 하길래 그럼 좋다, 그럼 괜찮네 하고서 딱 결제를 했죠. 그 당시 차값의 90%를 내고 나머지 잔액은 차를 구매한 그 다음 달에 다 한 방에 계좌이체를 했어요. 남은 잔액 200인가 150인가 뭐 그거에 대한 60개월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증명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핸드폰에도 이거 와요. 제 BMW, 제 카톡이에요. 실제로 여기 있죠. 53,000 얼마, 과태료 25,000원이 있네. 월 리스료 34,000원, 7월 7일 35회 잔여원금은 105만원입니다 한 달에 리스료가 3만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완납을 하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완납을 하게 되면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조금씩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리스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리스를 하게 된 경우예요. 처음에는 제가 차를 잘 모르잖아요. 일단 첫 번째, 차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카페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일시일 카페에 들어가서 글 싹 다 읽어보고 고질병 뭐 있는지, 결함이 뭐 있는지, 리콜이 뭐 있는지 그거 다 봐야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중고차를 살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와이퍼가 뭔지, 타이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좋은 걸 낀 거는 전 차주가 애정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심리전이지, 심리전. 내가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차주가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차를 잘 알고 애지중지했다라고 하면은 소모품들을 그냥 싸구려 양산형은 안 꼈을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정품이나 타이어 같은 것도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중고차를 봤어요, 저는. 그 다음이 교환할 수 있는 소모품을 싹 다 갈았어요. 그 BPS에서 몇 월 며칠 날 뭐 갈고 그거를 쫙 뽑아줘요. 이 차의 정비 내역을 다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제가 잘 골랐다고 느낀 게 이분이 엔진 오일을 굉장히 좋은 걸 썼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갈았어요. 소모품, 엔진 오일, 뭐 워셔액, 이번에 브레이크 로이 있나 뭐 그런 오일류들, 타이어, 디스크 웬만한 거 싹 다 갈아버려. 새 거로. 불안하잖아요.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전에 제가 엔진오일 간 영상 있잖아요. 제 아는 저 카센터 그 정비사분한테 제 차도 봐주세요 하고 들어 올려갖고 싹 다 다시 한번 보고 그거를 다 거쳤단 말이죠, 사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발견을 못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잡소리나 뭔가 뭐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긴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교체해주고 디스크 패드 갈아주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로 해서 수리비가 나갔다라는 건 단돈 1원도 없어요. 아직까지. 진짜 운이 좋았죠. 지금은 이제 10만 킬로가 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푼도 돈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자신이 있으면 사세요. 이 말은 제가 했던 정도의 노력은 해야만 폭탄 맞을 일이 줄어드는 거죠. 아,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BPS 광고만 한 것 같은데 광고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진짜 거기서 사서 그냥 한 썰을 푸는 거예요. 안 믿겠지? BPS 그 애구려요. 다 망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인증 중고차. 그냥 제 거 1시리즈 모델 검색결과 조회 그냥 하면 돼요. 매물은 25대밖에 없죠. 제가 여기서 이 홈페이지 보고서 골라서 샀거든요. 뭐 2,100만원, 뭐 1,100만원, 뭐 1,700 이렇게 돼 있죠.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키로수, 최초 등록, 엔진 출력, 디젤 뭐 여기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좀 문의해서 했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동모터스 분단 정시자. 저는 코오롱이라고 했죠. 다 달라요, 업체가. 뭐 이런저런 뭐 차 모델 정보는 다 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좌측 횡도 고안, 출고일부터 1년 2만 킬로. 이게 큽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1년에 2만 킬로 보증을 해요. 이거에 제가 혹했어요. 엔카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이게 아마 보증 그 금액이 녹여져 있겠죠. 그래서 아마 따로 안 받는 걸 텐데 1년에 2만 킬로 보증이면은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차가 문제가 있었던 차라면은 1년 2만 킬로 뛰는 정도면은 대부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딱 이 기간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제가 산 거였고, 이게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현금 촬영도 된다네. 난 현금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현금도 되네. 뭐 많이 바뀌었나 봐, 내가 샀을 때랑. 이렇게 돼 있어요. 옵션이랑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엔카처럼 그 많은 매물을 볼 필요 없어요. 전시돼 있는 차기 때문에 허위 매물은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격이 싼 게 없어요. 허위 매물의 가격이 아니야.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런 안심하는 비용?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폭탄 맞을 일은 없잖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샀고, 사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노력을 해야 돼요. 품을 팔아야 돼요. 수시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점검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잘하게 수리비가 들지언정 나중에 크게 막 몇 천만 원 맞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중고차를 이렇게 샀습니다 라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대반전. 저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안 샀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헛소리라고 치부하고, 차는 신차지, 얘는 다 헛소리, 거짓말, 나 사실 다 댓글에 이런 게 달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중고차를 내가 싸게 살 수 있잖아. 여러분들 신차가 최고입니다. 진짜 제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신차만 사시고요. 수입차 보증기간 끝나면은 큰일 나요. 인생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3년 지나면 매물로 내놔주세요. 그럼 그걸 제가 살게요. 개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너무 솔직했나? PPL을 잠깐 했구나. 수입차 살 때는 카비가 있고, 직차라고 직거래만 하는 어플이 또 생겼어요. 직거래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깔아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홍보만 하는 거니까. 광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